한밤의 미주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1월 23일 오전 12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사인하기 시작한 지 이틀째인데 뉴스 폭풍 속에 좀 휩싸여 있는 느낌입니다. 한 100일 정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인쇄해온 게 지금 이런 글자로 한 10페이지가 넘거든요. 뭐가 엄청 많은데. 뭐가 엄청 많은데 이걸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최대한 좀 꽉꽉 채워서 2부도 오늘 시장 정리를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2만 선을 터치해내고 있습니다. 1.2% 강세를 보이면서 2만 8포인트입니다. S&P 500도 0.6% 올라가면서 6,088선으로 또 올타임 하이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도 0.2%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빅스 지수도 상승폭을 모두 줄여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3.5% 강세고요. 오라클이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7%가량 상승을 이어가면서 440달러 터치를 해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의 계약 조건 변경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오라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장비단, AI단 이쪽이 다 올라가고 넷플릭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1.6% 약세고요. GM도 2%, 포드도 함께 3.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코도 하락 전환했고요.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종목에 확 쏠리는 게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하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그러니까 이 5천억 달러의 수혜자 찾기 정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이 3대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게 역력해 보이고요. 어제 사실 러셀 2000이 상당히 호조적인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이 순환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 작은 업종에서 지금 큰 업종으로의 수급이 좀 빨려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단 자막으로 지금 12월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 나온 수치를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 2부 시작과 동시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0.1%로 12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고요. 종전치가 0.4%로 다소 시장 이 업황에 대한 좀 판단이 좀 좋지 않게 둔화된 걸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이너스 0.1% 시장 예상치 부합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은 워치리스트와 오늘자의 애널리스트 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워치리스트 상에서는 3대 지수가 이제 나스닥으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러셀 2000에 있던 수급들이 나스닥으로 일제히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나스닥이 1% 이상으로 상승세를 타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1.2% 이상 올라주는 모습으로 지금 2만 선 터치가 직전인데 2만 선 터치했어요. 터치했죠. 터치하고 살짝 내려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역시 S&P 500도 6,000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설명할 때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제조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명성에 어긋나지 않는 오늘 취임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장이죠.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572%로 와, 이게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전날 해서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그쵸. 지금 무려 지금 0.2%, 0.3%가 한 이틀, 3일 동안 확 내렸기 때문에 4.6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요즘. 그렇죠. 최근에 한 이틀, 3일 동안 4.6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1433원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2원 28전 정도 올라간 모습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오에 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정위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코르 같은 경우는 어제와 흐름이 유사합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4불 55전 지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어제는 또 비슷한데요. 0.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이버 웹툰 0.7% 정도 올라주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미국의 ADR로 상장이 돼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오늘 1% 이상 빠지고요. SK텔레콤 0.9% 이상 빠지고요. KT가 1.2% 빠집니다. 포스코홀딩스 0.8% 정도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금융주단의 KB와 우리 KB가 0.6% 정도 빠지고 우리가 0.4% 정도 올라주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야간 선물을 좀 우리 쪽에는 봐야 될 것 같은 게 야간 선물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강보합 이상의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기대치를 올려주는 것이 지금 자정이 지났으니까요. 약 네. 3시간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원팩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를 하는 시간대가 불과 3시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 탑재된다고 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 또한 ARM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든 이 칩셋이기 때문에 퀄컴의 제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퀄컴과 ARM, 삼성전자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지켜볼 것이 과연 램을 어디 걸 넣느냐. 이게 삼성전자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램을 삼성 거를 안 넣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거를 정말로 썼을 거냐, 진짜냐. 요것도 진짜냐, 네. 요거를 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 관련해서는 이번 작에서는 기존에는 12GB까지만 최대 울트라 버전에서 램을 넣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16GB. 오.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의 염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램을 탑재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 램이 이 3파에서 만든 것인지 혹은 마이크론에서 제작한 것인지 네. 그것도 추후에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애널리스트 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넷플릭스, 애플과 찰스 슈왑 어제 실적 발표 나와서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지금 움직이는 친구들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성정무 연구원 보기 전에 잠깐만 애널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 냈는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함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의견 낸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다 5곳, 네. 4곳에 이르거든요.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과 함께 무려 $1,175 높게 줬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이 $1,000를 뚫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프리장에선 뚫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생각보다는 13% 급등하면서 $984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3.15% 하면서 984불 1전 네.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프리장에서의 그 기세가 생각보다는 뻗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어찌됐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큰 IB에서 $1,175 그리고 로젠블렛에서 $1,494 이게 무슨 옛날 연도도 아니고 1494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94 이런 제목의 게임도 있었고 그런데 1494 로젠블렛에서 줬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찰스 슈왑에서 웰스파고 찰스 슈왑을 웰스파고에서 원래 동일 비중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치를 갖고 있다 해서 오버웨이트 비중을 늘려라로 찰스 슈왑 요거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직접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찰스 슈왑 ETF를 많이 사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비중 확대 의견 낸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의 목표 주가는 $89에서 93불로 목표 주가를 약 $4 정도 올려주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넷플릭스 또 나왔네요. 바클레이즈 넷플릭스 원래는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했어요. 언더웨이트였어요? 비중 축소해서 넷플릭스를요? 시장 가치 유지로 올려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바클레이즈 감사하다고 짜네요. 해야 될까요? 네. 네, 바클레이즈에서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내놓은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실적 발표 호주 냈었죠. 티커명 MMM이고요. 네. 현재 주가 1.3% 올라가고 있는 3M.
원래 비중 유지였었는데요. 비중 확대로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맥도날드에 대한 UBS의 목표 이 매수 의견 다시 한번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맥도날드가 지난해 양파였나요? 양파 사태를 겪은 이후에 이 중국에서의 사업 부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UBS에서는 매수로 이제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쭉 한번 볼까요? 메타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제프리스에서 오늘 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메타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그 뭐랄까 프로그램 갖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아이들의 평가들이 굉장히 호조적인 모습 가져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역시 제프리스에서 매수 의견 냈고요. CT에서 디즈니에 대해서 매수 의견 낸 것까지 확인 가능하신데 네. 뭐랄까 매력적이다. 리스크 리워드. 그러니까 투자 위험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매력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CT에서 디즈니에 대해서 내줬는데 지금 시장 2위 스트리밍 업체가 디즈니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일을 넷플릭스만 가져가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6%밖에 안 된대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마켓쉐어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디즈니에 대해서 오늘 가져가줬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10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그 넷플릭스 쪽으로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쪽은 수급이 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만나봐야겠죠? 네,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트럼프 지금 취임하고 이틀 차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방산주는 빠지고 에너지 빠지고 유틸리티 빠지고 부동산도 빠집니다. 지금 온도차가 좀 상당하게 느껴지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조금 이제 AI 쪽 제외하면 조금 하락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실적 시즌이 이제 빅테크 실적 시즌이 다음 주에 뭐 본격 개막하기도 하고 또 FOMC 다가오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다보스 포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참가해서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금 과열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이제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뭐 미국 기술주를 팔고 오히려 중국에 이제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를 할 때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뭐 이제 AI 제외하고는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결국 뭐 현재 미국 주식시장 계속해서 2020년대 이 챗GPT 혁명 이후로 계속 끌고 오는 건 AI입니다. 현재 이제 오라클,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 주도로 현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다 보니까 조금 AI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앞으로 4년 동안 뭐 투자한다고 밝힌 금액 규모가 현재 뭐 알파벳,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현재 데이터 센터에 뭐 연간 진출하는 규모보다도 훨씬 압도적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정말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은 뭐 현재 이제 반도체나 네트워크 장비 수요 지금 현재 수요는 뭐 터무니없이 오히려 적은 수준이고 앞으로 막대한 이제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일단 오늘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10년 물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고 또 달러 인덱스도 약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약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 종일 이 스타게이트 뉴스로 지금 도배가 된 경제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이 투자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 3사 주도로 현재 실행될 예정에 있고요. 이제 뭐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올해부터 들어가고 향후 4년 동안 5,000억 달러 규모 이제 투자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뭐 갈수록 이게 투자 상황에 따라 더 이제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리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미국 상장사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ARM 홀딩스가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오픈 AI가 이제 주요 파트너 기업으로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텍사스에서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에 현재 뭐 텍사스가 가장 미국에서 또 핫한 지역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결국 이제 텍사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전력 발전 사업자들, 유틸리티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AI가 결국에 이제 이 핵심 사업자 중 하나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강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계속해서 더 이제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 이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 일반 인공지능, 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 일반 인공지능 개발 때까지 이걸 투자한다고 하니까 결국 그때까지는 뭐 전력,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 계속해서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뭐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한 발언이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이것 때문에 좀 오늘 오라클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라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이슈도 있지만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말에 따르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의료 기록 분석을 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AI를 강화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AI를 사용해서 뭐 혈액 검사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테라노스라고 하던 뭐 피 한 방울로 뭐 여러 가지 질병 다 검사한다던 그런 사기 기업도 있었지만 이 오라클이 하는 건 AI를 통해 하는 거니까 완전히 조금 실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암 종양 이것도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 개인 맞춤형 mRNA 백신도 뭐 48시간 내 제조가 가능해질 거다 AI를 통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오라클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전혀 좀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닌 게, 오라클이 이미 2021년에 이 미국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서너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서너 같은 경우에 미국 각각 병원이나 좀 의료기관에 관련한 이제 의료 데이터랑 임상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인데,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AI와 결합해서 이제 좀 오라클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은 실적이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매출 부분인데,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 매출이 집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OCI 사업이 결국에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이제 AI를 좀 개발하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 컴퓨팅 용량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오라클한테 돈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 결국 오라클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수록 이 인프라 부분의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니까 확실히 앞으로 이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라클의 이제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 부분 매출 성장도 더 가팔라질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오라클이 뭐 이제 이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도 있지만 이제 오라클이 막 각각 기업들에 제공하는 뭐 ERP 시스템이나 HCM, SCM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사용하는 전사적 그런 지원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서너를 통해 뭐 AI와 헬스케어의 만남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AI 에이전트랑 AI 헬스케어 통해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매출 부분 성장이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오라클의 매출 성장을 좀 급속도로 앞으로 4년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보니 상당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바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뭐 4년간 앞으로 뭐 5천억 달러 지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AI 투자가 황금기가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공통적으로 다들 4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2028년, 29년까지 좀 AI 인프라 계속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뭐 이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칩 공급, 설계, 또 생산 업체들이 있고, 뭐 AI 네트워킹 인프라 업체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필요한 전력이나 열 관리 업체들, 뭐 전력 발전 회사, 또 전력 생산원, 뭐 천연가스, 원자력 그런 기업들 계속해서 뭐 2020년대 말까지 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말대로 계속해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관련한 내용과 종목들 살펴봤는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종목들을 섹터별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칩을 만드는 곳, 뭐 이더넷 인프라, 데이터 전력, 뭐 발전, 전력 생산원,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업사이드가 가장 많이 열려 있다라고 예상되는 섹터는 어딜까요? 현재 당장으로는 이 AI 네트워킹 쪽이 조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AI 칩 관련해서는 현재 챗 GPT 혁명 이후로 2022년 말부터 조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현재 칩을 상당히 사놓고 이제 칩을 조금 칩 성능이 이제 극한으로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네트워킹 인프라가 워낙 이제 부식이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좀 네트워킹 인프라 쪽으로 돈이 많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뭐 올해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네트워킹 인프라 쪽에 좀 더 시장을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인프라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 잘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게 요렇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4년 더 AI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종목 잘 선정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 꼭꼭 챙겨가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현재 주가는 $980 지나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이렇게 무르익은 기업에서 가능한가 싶은 수준인데요. 내용들 쭉 정리해 볼까요? 예, 넷플릭스가 이번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글로벌 신규 가입자가 1,891만 명으로 넷플릭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의 가입자 확보를 해냈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도 뭐 많으면은 한 1,400만, 1,500만 그 정도 가입은 했는데 현재는 팬데믹 기간도 아닌데도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의 가입자를 유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3억 명 그렇게 회원 수가 넘게 됐고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예고를 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더 이상 글로벌 신규 가입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3억 명, 4억 명 그렇게 조금 특정 금자탑을 넘을 때마다만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신규 가입자 데이터는 알 수 없게 됐고요. 뭐 그럼에도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가입자를 이제 공개 안 하게 되는 데에는 이제 광고 수익이 이제 기업의 본격적인 매출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광고 수익으로 좀 기업을 평가해달라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일단 뭐 이번 4분기에도 이 1,891만 명 중에 전체 가입자의 약 55%가 광고 요금제로 가입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작년이랑 재작년 이제 광고 요금제가 2022년 말에 출시되고 지금까지는 수익을 좀 많이 못 본 게 광고 요금제 가입자도 계속 좀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해야지 이게 광고 인벤토리도 채울 수 있고 광고주들 사이에 이 광고 입찰 경쟁도 그렇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 광고 가입자가 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유의미한 성과를 못 냈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드디어 2025년에 이제 이 광고 서비스 국가에서 충분한 규모에 도달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올해부터 이 광고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가 연간 가이던스를 이번에도 상향을 했는데 더 상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는 이제 4월 달부터 미국에서 넷플릭스 자체 광고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하면은 뭐 이제 넷플릭스 광고주들이 광고 타겟팅이나 광고 이제 어떻게 특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더 향상될 수 있다니까 좀 더 뭐 많은 이제 광고 성장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2025년에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은 넷플릭스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고 그 다음이 영미권에서는 웬즈데이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시리즈 모두 다 차기 이제 신작이 뭐 마지막 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리즈들이 2025년에 일제히 다 공개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넷플릭스의 오랜 팬들이 다 즐겨보는 이 시리즈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웬즈데이는 뭐 시즌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기묘한 이야기나 오징어 게임이 마지막 시즌이 끝나면은 뭐 좀 이게 기업이 피크아웃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논쟁이 붙을 때마다 사실상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뭐 조금 주가가 하락하면 계속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조금 2025년도 좋지만 26년에 더 기대되는 부분은 이 극장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란 기업이 과거에 이 극장에 가는 사람들을 극장 가지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마치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듯이 넷플릭스도 OTT로 시작해서 이제 극장 진출의 야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이제 매출원 그런 걸 계속 찾아 나서야 시장에서 더 평가를 해주는 건데 넷플릭스가 2026년에 이미 이 작품 하나를 이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개봉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나니아 연백이라고 과거 정말 오래된 이 작품인데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영화로도 많은 흥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2018년부터 나니아 연백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겠다 계약이 있었는데 드디어 내년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에 아이맥스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넷플릭스에 올릴 건지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결국 이제 만약에 이 극장 개봉 이런 게 조금 넷플릭스 측에서 재미를 보게 된다면은 그럼 추후에도 이제 조금 뭐 그래픽이 이제 뛰어난 작품이나 영화관에서 직접 볼 만한 작품들은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 측에서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기대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게임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제 좀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모바일 게임이 작년부터 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의 뭐 이제 GTA 시리즈도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뭐 수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야기 있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모바일 게임도 뭐 107개국에서 앱스토어 넥션 게임 이제 1위 기록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더 많은 넷플릭스 IP 기반의 게임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또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넷플릭스가 어쩌면 정말 이 사업 진출 분야가 뭐 지금도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넷플릭스 게임이 TV로 하는 합동 파티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닌텐도 같은 그런 게임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추후에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소니나 엑스박스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닌텐도랑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이 게임 산업에 또 추가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의 결국 백미 중 하나는 이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격 인상을 이제 그동안 안 해왔다 보니까 좀 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가 있었는데 뭐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 인상도 인상이지만 더 흥미로웠던 건 광고 요금제 가격 인상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보는데 내가 돈을 이제 내면서 광고도 보는데 이게 가격을 올릴까 약간 그런 게 시장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근데 광고 요금제를 이번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앞으로 이 광고 요금제도 꾸준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에 넷플릭스는 뭐 사실상 그동안 증명을 해왔죠. 요금 인상해도 구독자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뭐 계속해서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진짜 다양한 걸 하는군요. 이제는 오프라인 영화관에서도 하고 스포츠 스트리밍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닌텐도와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극장도 같아요.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오늘의 주가가 그래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건 약간씩 상승폭이 줄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 오늘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대부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공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어떤 실적 나왔을까요? 최근에 확실히 항공주가 좀 투자 심리가 많이 변했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코멘트들이 조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2024년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항공편 운항이 있었고 특히 이제 분기 마지막이었던 12월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사상 가장 바쁜 3일간의 여행을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2025년 1월 뭐 이렇게 1월 초가 진행 중에 있는데 1월 들어서 항공여행 수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항공산업이 어쩌면 구조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변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항공산업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조금 서로 수익성이 없어졌는데 근데 최근에 기업들이 조금 경쟁이 완화되고 오히려 막 파산하는 기업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이 티켓 파워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항공업계가 계속 재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기업이 최근에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뭐 이제 국내선 항공기도 많이 줄이고 있고 수익성 없는 노선도 철수하고 있고 뭐 알래스카랑 하와이안 항공이 합병하면서 또 이제 중첩되는 노선 없애고 뭐 제트블루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없는 노선을 줄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스피릿 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는 이게 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점점 경쟁이 완화되고 티켓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점점 도래하면서 항공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분명히 좀 불이익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득인 구조니까 항공주가 어쨌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 말대로 조금 업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유가 하락도 호재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실적 발표한 종목 봐야겠죠. GE 버노바입니다. 사실 실적 뭐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또 스타게이트 효과인 건지 잘 가고 있습니다. 숫자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이 G번호바 자체는 매출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미스하면서 어닝 쇼크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속 내용을 보면은 어닝 쇼크가 아닌 거의 뭐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에 가깝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다, 뭐 그렇게도 오점을 볼 수 있겠는데, 이 G번호바의 이번 실적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게 주문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을 얼마나 올리냐, 그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모든 사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가격 책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점점 더 이제 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도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까지 향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감소하는데 이제 가격과 생산 이제 판매량이 같이 증가하는 아주 최고의 이제 사업 퍼포먼스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발전 장비랑 전력 장비 관련해서 뭐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숫자로 막 고지고대로 안 나오는 데에는 이 주문한 게 이게 좀 계속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 인상이 작년 하반기 24년 후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제품 가격 인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G번호바의 전력 그리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주문한 제품이 현재 26년에 납품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주문 받은 게 아직까지 매출로 찍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추후에 실적 숫자로 다 찍힐 거다 보니까 결국 그 기대감으로 현재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번호바의 결국 핵심은 이 현재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의 AI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옆에 짓는 그 코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최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 짓던가 천연가스 발전소 옆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 G번호바의 가스 터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소를 운영할 때 G번호바의 신형 가스 발전 이제 가스 터빈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규 건설을 할 때는 가스 터빈을 구매해 와야 되는데, 결국 이게 가스터빈 장비 이 주문량이 급증하는 게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G번호바의 파워 부문 이 킥먼트 오더 해가지고 장비 주문이 현재 급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체 주문으로 봤을 때는 여기 서비스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 주문은 그렇게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 주문이 증가한다는 거는 현재 장비가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추후에 장비가 출하가 다 되고 어느 정도 배포가 완료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성이 더 높은 이 G번호바의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스 발전 부문 외에도 이 현재 G번호바의 전력 장비 관련해서도 주문이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번호바 측에 따르면은 23년, 24년에 주문한 제품이 26년에 납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더 이제 빨리빨리 납품 받고 싶으면 가격을 더 내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결국에는 G번호바 측에서 뭐 생산이 워낙 이제 밀려 있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G번호바의 가장 핵심 사업인 뭐 전력이랑 가스 터빈 부분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재 사이클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좋은 관점에서 이 기업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풍력 사업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긴 한데, 근데 G번호바 풍력 사업 관련해서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 이 G번호바 스피노프하기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사실상 그때부터도 구조조정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중반에 좀 G번호바가 한 3, 4개월, 5개월 가까이 주가가 재미없던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만 뭐 G번호바 풍력발전 터빈이 한 3번 정도 폭발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이제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장에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이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썩 기대할 필요는 없고, 전력이랑 가스발전 중심으로 계속해서 G번호바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는 풍력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G번호바 풍력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바닥이다 때문에 뭐 별 상관할 것 아닐 것 같고, 실적이 잘 찍히는 부분들, 특히나 실적 약간 이연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가격 인상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종목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끝까지. 중간에 이제 오라클 얘기해 주시면서 네. 오라클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AI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서 체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표적인 게 이 낸시 펠로시가 이제 최근에 어제. 또 샀다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주식인 지금 뭐였죠? 템퍼스 AI. 네. 템퍼스 AI가 현재 주가 흐름이 난리 오늘 났어요? 장에서
자, 아주 깔끔하게 또 올라줍니다. 이게 이분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사신 건지 와.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조금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네. 템퍼스 AI 현재 3.9%, 4% 정도 올라가면서 49달러, 5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어제만 해도 이제 흐름이 어제도 이거 보시면은 이 말이 되나 싶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많이 올랐던 흐름이 또 있었는데 또 이제 올라요. 또.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의 이제 촉인지 뭔가 그 친구분이 와서 내부작 속닥속닥 하셨는지 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템퍼스 AI, 헬스케어 AI 쪽에서는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하나 네. 더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제 뭔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 주식을 AI와 붙이면 AI가 질병을 치료하는 네. 쓸 수 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리커전 오늘 파마시. 11% 이상 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티커 외우기가 쉽습니다. RX이기 때문에 어허. 이게 리서치니까 네. 외우면 딱 좋은데 리커전이 이 헬스케어 쪽의 AI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11% 이상 뛰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힘이 이렇게 미라클이네요. 그럼- 확실히. 이거 하고 싶으셨. 네, 오늘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라클이라는 라클은 다 찾아볼 생각인데 왜냐면 이제 오라클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라클이 시원하게 그런 올라준 종목이 기억이 아니죠, 그런 종목이 사실은. 아니고 네. 뭔가 그 이름과 명성과 레리 앨리슨이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성과에 비해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AI의 폭풍 속에서 그 생각보다. 메인스트림에 있지는 못했어요. 네. 뭔가 좋은 기업이고 다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그 곁가지에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는데 네. 오늘 오라클이 새벽부터 5천억 불짜리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면서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올라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오라클 투자자분들이 오라클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ETF에 이게 그렇게 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저거 너무 잘하니까. 네, 오라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QQQ나 스파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오라클 투자자 분들이 오늘 흐뭇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CNBC에서 네. 다보스 현지를 연결해서 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CEO를 차례로 연결하는 모습이고요. 음. 지금은 또 화면이 바뀌어서 넷플릭스의 공동 CEO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잠시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네. 저희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적 나온 종목들 좀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화면을 좀 되는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못했어요. 지금 존슨앤존슨이 쉽지 않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숫자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현재 주가는 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만 보면 인라인을 했어요. 매출액 컨센 대비 0.3%가량 올랐고 EPS도 컨센 대비 1% 가까이 좀 상회를 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왜 빠지냐?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892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929억 달러를 하회했고요.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오늘 주가 3%가량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날짜가 넘어갔네요, 제가. 죄송해요. G버르바 조금 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G버르바. 봤고요. 네, PNG가 그다음으로 또 있어요. PNG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PNG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숫자 자체도 좋은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EPS도 1%, 매출액도 1%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루밍 판매량 2% 늘었고요. 헬스케어 판매량도 2%, 패브릭 홈케어도 1%, 베이비 페미닌 패밀리 케어도 판매량 4%.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판매량 기준입니다. 예. 모두 웃돌면서 현재 주가 2%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페놀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6%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 숫자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EPS가 예상치를 10%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통신과 방위 부분의 센서, 커넥터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액과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 좀 쏴주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리버튼도 좀 볼게요. 할리버튼이 현재 3%가량 좀 빠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매출액 약간 빠졌고요. EPS는 예상치를 맞췄는데 왜 빠지냐? 북미 쪽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영업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뭐 북해, 아시아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북미 쪽에서의 활동이 약간 아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석유 시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다운될 거잖아요. 네. 고객들이 활동과 지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객이라고 하면 시추하는 데서는 많이 안 쓸 거니까 북미 쪽에서는 매출액을 찍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2%가량 빠지는데 북미 지역 매출이 전체 매출의 39%,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주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벗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0.5% 소폭 하회했고 EPS는 맞추면서 주가에는 1% 가까이 좀 올려붙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실제 실적 발표 시즌에 본격 돌입하는 오늘 딱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느낌. 딱 봤는데, 물론 앞에서는 금융 섹터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약간 거기는 별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들끼리 그냥 이렇게 네. 하는 느낌으로. 약간 그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혹은 쓰게 되는 용어도 상당히 좀 이색적이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쓰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다짐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는 이제 성정모 연구원과 일부에서는 김주영 연구원께서 이 5천억짜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네. 제가 이제 2부 말미니까요. 좀 작은 시간의 텀을 갖고 어떤 부분이 조금 수에 갈 수 있는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거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미국의 AI 맨해튼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 아시죠?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는 이제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된 그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이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AI 맨해튼 프로젝트, 이게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으면서 네. 국가가 국가 단위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붙여봤고요. 네. 다른 언론사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 실제로 붙인 것도 있고, 진짜요?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거 것도 봤어요. 있어요. 네. 아폴로 프로젝트, 우주 달 탐사하는 그 프로젝트를 또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봤었는데, 앞에 장표는 제가 이런 그림을 또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게이트입니다. 1994년에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스타게이트. 롤랜드 에머리 감독은 굉장히 그 스케일 큰 영화들, 네. 때려 부시는 영화들, 네. 그리고 지구가 폭파되거나 네. 달이 무너지는 영화들, 뭐 2012라든지 네. 문폴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만든 왜 이렇게 감독님인데, 잘하세요? 제가 롤랜드 감독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요 스타게이트가 원작이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는 어느 행성으로 가는지 몰라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요걸 이집트에서 발견했는데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타게이트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 보인다. 네. 요 세 분이 굉장히 흐뭇하게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까? 손정희 회장, 레리 앨리슨, 그리고 샘 올트먼이 이 백악관에 불려 나와서 굉장히 공손하게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용은 대략 아시겠죠? 네. 요 3사가 합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프라를 AI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에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었던 AI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행정명령. 그러니까 약간 AI 업체들이 요거 개발하고 싶어도 약간 그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 우려가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딱 뚫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준 행정명령을 하면서 요거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였고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CEO가 이미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해서 여기에 수혜주 찾기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파트너는 엔비디아, ARM, MS, 오픈 AI 이렇게 공개가 아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오라클은 현재 엔비디아로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아키텍처와 어떤 칩셋을 쓸 거냐. 그래서 ARM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ARM이 현재 엔비디아 이 블랙웰 뭐랄까 GB200에
그레이스 CPU의 아키텍처를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에 쓰이는 스냅드래곤과 먼 친척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그래서 브로드컴 뭐냐면 오픈 AI랑 커스텀 칩을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신규 설계까지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4년짜리 프로젝트잖아요. 스타게이트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브로드컴이 수혜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AMD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게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GPU만 쓰냐, 메모리도 써야 된다. 여기저기 당연히 다 써야 HBM 돼요. 가야 된다. 그럼요. 라고 하면서 수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ARM, 브로드컴, AMD,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더 보실 것은 이런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과연 일본이 들어올 것이냐, 그렇죠. 마벨도 들어올 것이냐, 이거 인텔은 중요하죠.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요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한밤의 미주라 이제 2부를 끝낼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 ARM은 17%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게이트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장 막판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에서도 한밤의 미주라에서 자세한 내용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 안녕.